메가로폴리스 행성과 연계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차원에서 광역경 제도원의 문제나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을 광역도시권 그 선도적인 전략으로 중부권 메가로폴리스 활성화 방안의 의 수용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시대적으로 협력 상생 그거를 통한 시너지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건 뭐 공통적인 목표인데 이런 것을 중심에 중부권 메가로폴리스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는 가급적 그 얘기를 자제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분씩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제일 왼쪽에 우리 대전 풀뿌리 시민연대의 김재선 이사님부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재선입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메가로폴리스에 대한 좋은 학습에 기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차별성을 만들어서 지역이 자립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존 개념과 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좋았습니다. 몇 가지 조금 더 심화된 논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메가로폴리스를 구축하고 성장하려면 커넥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역입니다. 커넥터하고 분명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 있다시피 천안의 경우 충청권과 내지는 중부권을 수도권의 지향성과 연관성이 훨씬 높고 충북 지역의 경우는 충청도가 원래 충주와 청주로 대표된 도시역과 지역으로 충청도였는데 상대적으로 충청권에대해서도 낙후되어 있거나 소외되어 있다고 보면서 특히 대전과 대비해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적 고려를 요청하는 행동을 제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충청권에대해서도 충북은 다소 차별적인 지위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충청권의 공동운영을 지방으로 설립하자고 했고 가능되는 요소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우리 대전에서 중부권 메가로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 커넥터로서 연결자로서 대전이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뭔가를 더 얻고 성장하기 위해서 연계를 맺고 같이 발전하자라고 제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역에 뒤떨어진 지역을 뭔가 또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나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내놓고 관계를 맺었더니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어야 활성화된 도시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세밀한 발전 과정에서 논의를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자유롭고 수평적인 만남이 가능해져야 되고 그 만남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너지효과가 나는 것으로 성숙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네트워크에서 호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설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발표에 있어서는 지리적 인접성과 수도권과 대비되는 국립적 경제 기반의 필요성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리적 인접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 간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내용, 플랫폼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연관을 갖기 때문에 중부권 메가로폴리스로 보이기보다는 수도권이나 또 다른 유일에 의해서 경제의 지역별 발전 모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지역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공유되고 교류될 수 있는 플랫폼, 가치와 문화가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 유통, 금융이 같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의 틀과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대전이 또 각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구체화되어야 중부권 도시적인 구체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메가로폴리스는 도시의 차별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이제
기대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대체적으로 로컬리티라고 할 때는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고, 이 정체성을 활용해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체적인 범위는 경쟁력의 측면에서 로컬리티, 이 지역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편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한국의 지리적인 부분으로 보면 수도권 대비해서, 동남권 대비해서 중국권을 갖고 있는 경쟁 우위 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데, 사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랩을 포함해서 R&D 융합 이야기하는데, R&D 융합이 과연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역의 산업적 연방으로 통해서 지역의 생산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을 높이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적잖아요. 외부를 향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는 결국은 외부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는데 필요한 경쟁력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자제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드디어 울산시가 GRDP 2위였고 하나에서 충남도가 전국 1위인데 충남도민들의 삶의 질이가 유의하는 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충청권역의 2010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 대전 충남도 세종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의 25%, 부가가치 25%가 지역에서 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메가폴리스 모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지역 내용으로 보면 대전은 3% 정도 더 지역에서 생산하고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많이 유치하고 유인하지만 결국 이게 지역에 남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유치를 위한 그런 외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본 유치, 그리고 그것을 위한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전망에 있어서 불투명한 게 아니라 지역 전주민 자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용의 메가로폴리스에 대한 구성이 필요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좀 고통스럽게 도시계획상, 국토계획상 논의로 국한할 수 없는 부분 시간이 좀 많이 드는데 대기업 집단 중심으로, 재벌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수직 도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심화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또 다른 일정이 겹쳐서 토론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은 생략을 하고 바로 충남발전연구원 배분선 목사님. 예, 충남발전연구원의 배분선입니다. 신화인 런플리스 관련해서 정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충남에 있어서는 이제 연기군이 이제 세종시에서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경산, 계동시, 논산, 공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포함되어 있는 시군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돼 보이는 지역들입니다. 대전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를 제외하고 주변 지역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남 차원에 있어서는 메갈로폴리스 활성화 방안이나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대전과 세종, 그다음에 청주, 그다음에 결국 이제 천안이라든지 지역을 방안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은 굳이 정책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제 주민들이 살면서 거기 이주를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도시권이 형성이 될 부분.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메갈폴리스를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뭘 할 거냐, 그리고서 그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로 결국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방역경제권이라든지 기초생활권이 그동안 이제 실패했던, 원장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실패로 이제 이 바닥을 잡고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그 어떤 걸 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시도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기준 자체가 시도가 상생할 수 있는 아니면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결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협력이라는 거는 똑같은 상태에서는 협력이 되지 않습니다. 한 군데가 너무 잘나거나 한 군데가 너무 모질라거나 그래야지 서로 협력이라든지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경제도 그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이런 상생협력을 잡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지역 간 상생을 높이 잡고 있는데, 근데 역발상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갈등이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만드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이 시군과 아니면 시도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도 한번 전환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대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디자인이 내가 볼 수 있는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시군 간에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는 데 있어서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걸 찾으면 되게 좋겠지만 서로 간의 갈등의 조절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기능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기존에 이제 경영위원회가 이제 그 권역별로 있는데, 경영위원회가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심의 의결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기능이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도에 많이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영기가 그냥 중앙으로 가는 창구 역할만 하는 정도로 쓰다는데, 근데 기존의 행정구역을 놔둔 상태에서 이런 것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건 상당히 힘이 들면서 김태 박사님께서 이제 그 강력 행정구역까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가려면 우리나라 상태에서는 몇십 년이 흘러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상태 내에서 협의체가 된 상태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도 다 민선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네로플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분명히 예산이라든지 집행 기능이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사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시로 결국은 다 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몰리게 되고 주변 지역으로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래서 결국은 대전시는 그 사람이 살고 교육 여건이 좋은 도시로 발전을 하지만 주변 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낙수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전시와 이런 메가로폴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나머지 시군들한테 대해서 어떤 양보랄까 그런 지원에 대한 정책들, 그런 추진 체계들을 잘 꾸려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충북발전연구원의 원광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십니다. 예, 충북발전연구원의 원광입니다.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번에 중간부호 정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연락을 받고 오후에 사실 연락이 와서 같이 이제 의견을 좀 나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본적으로 이렇게 주변 지역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틀리다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중부권이죠. 또 대전, 대도시권이죠. 대전이 수의도시라는 데는 이 일을 제기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지역에서 호응을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엄격한 바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중부권이 독자적인 어떤 중부권으로서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수도권에 포함된 어떤 지역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건지, 좀 지역위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종종 이 충청 강원권을 수도권에 포함을 해서 중부권으로 자꾸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남권이나 호남권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수도권, 너희들은 이제 수도권인데 자꾸 수도권 규제 문제에서 뭔가를 수도권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벌써 그 과거에는 수도권의 3개 시도와 나머지 13개 시도 간의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이런 그 대립적인 공동의 어떤 협력적인 구도가 이제는 안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도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할 때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영남권이나 호남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상황까지도 자꾸 이렇게 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자꾸 이제 균형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연계 협력을 하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상생 발전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뭔가를 갖고 있는 수위 도시에서 주변 지역에 양보를 많이 해줘야 되는 문제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연 이제 대전시가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 메가로폴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뭐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게 두 편의 발제 원고를 보면 강원 원주부터 걸쳐서 내려오는 주주권이라는 개념 속에서 크게 시작은 잘 돼 있는데 결국은 또 대전이 중심이 된 대전과 G7, G9이라는 여기에도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중국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중국권 방해 경제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게 발전가 되는지 아니면 요 근방에 있는 조그만 어떤 그런 도시의 수위 도시 대전이 다른 데로 역할을 하고 수위 도시로서의 어떤 역할을 대장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분명히 그런 파악에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MB 정부에서 미흡자인 벨트를 만들었을 때 그 보안축으로 끊임없이 요구가 들어가 만든 것이 내륙첨단 벨트가 있습니다. 강원도부터 전국까지 5개 시도에 걸쳐 있고 지금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해보면 연계 협력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그 미래철도 신교통 클러스터라는 것을 이제 중국 사업으로 도별로 이제 하나씩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조차도 관심도 없고 잘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재도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또 지방에서 대칭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도 그렇게 쉽게 이게 구호에 끝날 수도 있다가 강론에 들어가고 추진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잘 안 되는 측면이 많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연 이제 이런 뭐 일단 성성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을 한다. 그런 다고 치고 이렇게 전전을 됐을 때 과연 이 메가로폴리스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추진 전략을 만들고 할 때 잘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통의 이제 관심사라는 것이죠. 서로의 관심사가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충청권 3개 시도는 상당히 앞에 가 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주공항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지원 조례를 대전이나 충남도 같이 충북과 같이 만들어서 이것이 청주공항이 아니라 이름은 그렇지만 이 충청권 공항에는 인식 속에서 지원을 했던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의 관심사를 좀 많이 발굴을 해내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같이 그 연계 협력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가 이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연 그 세종시라는 것이 상당히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청주와 대전 과연 어느 정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어떤 목적 통행이 얼마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관심사죠. 오히려 청주는 대전보다는 서울과 그 연결을 끈을 맺으려고 하는 게 그 수도권 지향점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때 보면 행정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종시가 왔기 때문에 세종시가 충분히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죠. 근데 세종시에서도 보면 그럼 세종시도 뭔가 이제 충청권의 지지를 받고 정부의 지지를 받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세종시에서도 뭔가 이제 내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 뭐냐면 유일무이하게 법에 예산까지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 법은 세종시 관련 특별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8조 5천억을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세종시의 이런 발전 계획을 저희 연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정 지역과 편입 지역 간에도 상당히 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그 세종시장은 옛날에 연기 군청 군수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 명시된 8조 5천억을 세종시장이 예를 들어 연기나 청원의 부용에 일부 들어온 편입 지역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구조. 그러면 이 대덕의 연기 특구라든가 오송에 있는, 오창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그런 부분에 이 특별법을 어떻게든 바꿔서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2030년 중에 세종시에서는 2030년 정도 되면 세종시 인구 한 75만 정도 됩니다. 목표가 이제 50만인데요. 그 정도로 상당히 큰 확률이 있다. 그렇게 되면 세종시가 그 상상할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체적인 가교 역할이 아니라 블랙홀 같이 뽑아들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어떤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같이 좀 연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누가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버버먼트냐, 버버넌스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과연 아까도 이제 유해진 교수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충청광역발전위원회에서 과연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아까 백원성 박사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과 중앙의 전달통으로서의 역할 이상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특정 지역이나 특히 TP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계협력하는 어떤 외계의 그런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거 이외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어떤 공간적인 그 베이스는 행정적 라인에서만 대입이 돼 있지 지역적인 어떤 특수성, 예를 들어 지역발전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 종합발전계획도 많고 법정계획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터치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공간 베이스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법정계획도 같이 컨트롤 해줘야 되는 역할을 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차제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봅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썼다고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계를 좀 보시면 12시 3분 전쯤 됐습니다. 우리나라 공감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헝그리앵들이 하고 보면 화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12시까지 마무리하라고 결부를 주셨는데 두 분 후원자가 나오셨고 발표자분들이 조금씩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안배하시면서 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고용한 박사님.